최근 미국의 커뮤니티에는 한국 남성을 만나서 교제하는 러브스토리와 한국 남자친구를 자신보다 더 좋아하게 된 미국인 부모님의 사연이 큰 화제입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엠마는 한국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는데요. 한국 남성은 첫 만남부터 미국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이 모습이 한국인의 특징이라며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내용을 번역해 공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저는 제 남편과의 러브스토리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이야기입니다. 전 시카고 외곽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뉴욕에 독립을 하면서 집을 구하게 됐죠. 뉴욕 물가가 비싸다는 건 알았지만 집을 구하는 게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출근이 임박했고 가진 돈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았습니다. 결국 저렴한 반지의 원룸을 렌트했죠. 뉴욕의 부동산은 모두 잘 알다시피 전혀 친절하지 않아요. 사실 집을 한번 보고 계약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지만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뉴욕의 반지하 방은 잘못하면 비 오는 날 백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수 시설이나 창문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는 날 나는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봤지만 부동산 업자는 내 질문을 귀찮아하면서 건물에 아시아계 남자가 한 명 살고 있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오면서 갑자기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시아계 남자 얘기는 왜 한 거지? 조심하라는 건가?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죠. 다음날 저는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하면서 보니 집안에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화장실 문이 고장나서 닫히지가 않았고 주방등이 안 켜졌고 창문고리가 휘어 있었고 운수가 나오지 않았고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사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뎀을 주문해 놓은 상태였지만 택배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에 전화를 했고 부동산에서는 고쳐줄 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만 할 뿐 기사는 오지 않았죠. 몇 번의 컴플레인을 반복하고 나서 기사가 왔지만 그는 화장실 문을 좀 만져보더니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은 부모님과 살아서 모르던 불편함을 혼자서 겪으려니 정말 너무 괴로웠죠. 이사하면서부터 한 끼도 못 먹은 나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집 근처 마트에 다녀오는데 건물 입구에서 위층에 사는 아시아계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짧게 인사하고 올라가려는 남자를 저는 붙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아래층에 이사온 엠마예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인사를 하고 나서 쓰레기는 어디에 버리는지와 근처에 철물점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쓰레기는 집 뒤에 버리는 곳이 있다며 알려주었고 철물점은 왜 가려는지 물어보더군요. 그다지 친절한 말투는 아니지만 짧고 간단하게 내 질문에 대답하는 그 남자에게 담백한 느낌을 받은 저는 좀 더 마음의 경계를 풀 수 있었습니다. 낮은 집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는 이미 자신도 겪었던 일이라면서 괜찮다면 자기가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남자가 나한테 수작을 부리는 거라면 같은 건물에 살면서 계속 마주치는 게 불편할 텐데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지만 일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에 나는 흔쾌히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남자는 집에 들어오더니 내가 보여준 문제들을 빠르게 체크하고 자기 집에 가서 연장을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뒤 연장통과 전기드릴을 갖고 나타났죠.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직업이 이런 쪽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혼자서 신속하게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틀어진 화장실 문을 바로잡고 온수기를 뜯어서 패킹을 교체했고 주방등을 새 것으로 바꾸고 창문 고리 또한 자신의 연장통에 있던 새 고리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택배는 우체국으로 주소를 바꿔서 받으라는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며칠은 더 고생을 해야 했던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걸 보면서 넋이 빠질 지경이었죠. 그 남자는 미처 내가 보지 못한 싱크대 문에 소음까지 미끄럼 방지 테이프로 해결하고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부탁하셔도 돼요라고 말하고는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으로 주소를 바꾸자 택배는 다음날 바로 도착했습니다. 모뎀은 도착했지만 이걸 어쩌라는 건지 아무리 살펴봐도 잘 모르겠더군요. 저는 할 수 없이 위층 남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남자는 마침 집에 있었고 1분도 걸리지 않아 인터넷을 연결해줬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정말 감사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라고 했죠. 그는 아닙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죠. 그는 웃는 얼굴이 너무나 선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그의 웃음을 보자나도 모르게 그만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출근을 하며 그와 마주치는 일은 잘 없었지만 왠지 자꾸만 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출근을 한 지 2주의 시간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었죠. 출근을 하려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였어요. 어젯밤에 문을 닫고 들어올 때 뭔가 문고리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문고리는 헛돌기만 할 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회사에 전화를 해서 오전 휴가를 내고 부동산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오후에 들을 수 있다는 말을 할 뿐 당장 도움을 줄 생각은 없었죠. 그때 저는 위층 남자를 떠올렸고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아래층인데요. 위에 계세요? 다행히 남자는 집에 있었고 연장을 갖고 내려와 문고리를 떼어내서 저는 집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됐죠. 그는 친절하게도 철물점으로 가서 새 문고리를 사서 직접 달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고 꼭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식당은 자기가 골라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어차피 근처 식당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했죠. 그는 내게 아시안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었고 전에 많이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식사하며 그에 대해 좀 더 알게 됐어요.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뉴욕에서 예술학교를 졸업했고 그는 게임 캐릭터를 그리는 사람이더군요.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을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라서 정말 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가 뭐든지 뚝딱 잘 고치길래 당연히 건축이나 목공일을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는 한국 남자들은 손재주가 좋아서 자기처럼 뭐든 스스로 고치고 만드는 게 취미인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자 저는 제 몸속에 뜨거운 피가 도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짜릿했죠. 그 후에 저는 그와 자주 만나서 한국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친해졌고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죠. 그와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고 싶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면 대체로 부모님께 소개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으로 부모님이 그를 만나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내 남자친구를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사실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듯 아시아계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셨거든요. 몇 해 전에 이웃에 중국인 가족이 살았는데 그들이 너무 시끄럽고 예의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들과 대립하다가 한동안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고 특히 그때 이후로 아버지는 아시아라면 고개를 저으셨어요. 저는 미리 부모님께 전화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은 중국인과는 전혀 다르다. 그는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다. 제 말을 들은 부모님은 너를 믿고 일단 만나보겠다고 하셨어요. 주말에 우리는 런던 외곽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갔고 부모님은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남자친구는 평소에 말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부모님과의 대화에도 집중하며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에 부모님도 마음이 녹아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집 마당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당 울타리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 게 보였고 아빠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사람을 부른 지 한참 됐는데 저걸 미처 못 고쳤구나라고 푸념을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손봐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더니 아빠 집에 있는 녹슨 연장을 가지고도 뚝딱뚝딱 금세 튼튼하게 고쳐주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친구들을 부모님께 소개하면 거리를 두고 남처럼 자기 할 말만 하거나 친해지면 오히려 너무 스스럼 없이 구는 모습이 부담스럽기까지 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한국 남자친구의 예의 바르고 친절한 행동에 따뜻한 배려를 경험하고 홀딱 반하신 모습이었죠. 이후 우리는 부모님 집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갈 때마다 남자친구는 불편해 보였던 것을 체크하고 다음에 갈 때 연장을 챙겨가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올 때는 늘 부모님께 깍듯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예의 바르고 멋져 보였어요. 특히 저와 부모님이 남자친구에게 크게 감동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무릎 수술을 한 이후에 경과가 좋지 않아서 한쪽 무릎으로 힘을 지탱하기가 좀 힘이 들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는 않지만 기둥이나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친구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눈여겨봤었는지 나에게 특별히 말도 하지 않고 부모님 집에 갔을 때 집 이곳저곳에 손잡이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화장실 벽과 침대 옆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남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미국에서 한 번, 한국에서 한 번 결혼식을 올렸고 한국을 경험하고 싶은지의 의견에 따라 그가 직장을 옮겨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느린지 미국의 집이 얼마나 관리가 부실한지 알게 됐습니다. 한국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요. 하지만 그런 속 터지는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라 그 점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한국 남자친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엠마 커플이 한국에서 더욱 행복한 나날을 보내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동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감동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